자, 요지는 이제 AJAX로 업로드를 보내려면은 제일 중요한 거는 요 헤더 정보를 넣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정보를 넣어주기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던 AJAX 헬퍼 10단원이었나? CRUD 단원에 있어요. 걔를 가져왔어요. 가져와서 우리가 기존에 실습에서 만들어놨던 거는 여기까지만 해놨었어요. 그리고 헤더라는 정보를 추가를 했어요. 여기에다가 제이슨 형식으로 키하고 밸류 타입으로 넣으면 되는데, 이게 헤더를 쓰는 경우가 이거 나중 대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건데 실제로 우리 수업에서 거기까지 나가진 않을 거예요. 우리 그 카카오 오픈 API 연동했을 때 보면 인증키를 헤더에다 담아서 보냈었거든요. 그때도 여기다가 이제 그 헤더를 제이슨으로 전달해 주면 돼요. 근데 아마 회사에서 만든 API 쓸 때는 거의 이거 잘 안 쓸 거예요. 업로드를 할지 할지에 대한 정보만 여기다가 ENC 타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넣어주면 되는데, 그거 헤더 맨날 넣기 좀 귀찮으니까 파라미터를 뒤에다 하나 추가해서 여기에는 업로드 정보 이외에 그 인증에 필요한 헤더 그런 게 필요하면 넣어주고, 평상시에는 is 멀티파트라는 변수가 true로 들어오면은 이 헤더에다가 컨텐트 타입 멀티파트 폼 데이터를 넣어주게끔 했어요. 그래서 업로드에 필요한 헤더 정보는 요 파라미터로 조절을 할 거예요. 지금 여기가 추가가 된 거고, 이 헤더를 엑시오스에 걸어줘야 되는데 getPost put delete에 따라서 파라미터 세팅이 좀 달라요. get 방식은 요 파람스 밑에, 기존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이 파람스 밑에 나란히 헤더스를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카카오 오픈 API 연동했을 때 형식이랑 일치해요. 포스트랑 풋 같은 경우는 폼 데이터 뒤에 별도로 제이슨을 열고 걸어줘야 되고요. 딜리트 방식은 이 데이터 밑에 걸어주면 돼요. 근데 삭제하면서 업로드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자, 근데 이 exioself.ajax라고 하는 이 함수 만들어 놓긴 했는데 실제로 우리는 얘를 호출 안 한다고요. 얘 호출하려고 getPost put delete를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파라미터 2개가 추가됐으니까 파라미터 2개씩 그대로 추가해서 토스해 주도록 메서드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요 4개 파라미터 다 맞춰주는 게 좀 귀찮을 때가 있을 것 같아서 get 멀티파트, post 멀티파트, put 멀티파트, delete 멀티파트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래서 URL, 폼 데이터, 헤더. 근데 헤더도 지금 기본값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굳이 안 넣어도 돼요. 이렇게 하면은 위에 있는 메서드 호출하면서 업로드 설정을 true로 바꿔준 거죠. 결과적으로 일반적인 AJAX 처리할 때는 종전처럼 get, post, put, delete 메서드 호출하면서 파라미터 여기까지만 챙기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본값 설정해 놨으니까. 업로드를 처리할 때는 굳이 요거 파라미터 2개 챙기지 말고 메서드 이름을 바꿔버리세요. 그리고 여기까지만 파라미터 챙기세요. 그러면 얘가 얘를 토스하고 호출하고 얘가 위에 있는 요 AJAX를 호출해서 이제 업로드를 구성을 할 거예요. 직접적으로 서브밋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AJAX 같은 경우는 업로드 처리가 제일 힘들어요. 이게 디버깅이 안 되니까, 디버깅이 되게 난해하니까 에러 났을 때 그 에러 추적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코드 자체가 뭔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백엔드 기술이 확립된 다음에 나온 거라서 기존의 백엔드 기술을 전부 아우르는 게 원래 프론트엔드예요.
자, 어쨌건 이렇게 만들었으면, 헬퍼 만들었으면, 이제 테스트 해야죠. 자, 뷰 하나 추가했고요. 컨트롤러 메서드 하나 추가했는데, 그냥 복사해서, 위에서 만든 컨트롤러 복사 붙여넣기 하고요. 이번엔 멀티 업로드로 바꿨어요. 멀티 업로드로 바꿨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뷰입니다. 업로드 멀티플이에요. 다중 업로드를 지원해야 되니까 인풋 태그에 멀티플 속성 줬고요. 미리 보기 기능은 뺐어요. 라벨 태그 안에 그냥 파일 선택이라고 텍스트로 바꾸고 위쪽에 있던 CSS도 없앴어요. 좀 단순하게 했어요. 업로드 버튼 누르면 우리가 만든 스크립트 참조해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 정리가 됐으니까, 헬퍼 정리가 됐으니까 앞으로 AJAX로 업로드 처리해야 될 일이 있다면 요거 한 줄이면 될 거예요. 업로드 해야 되면은 포스트 멀티파트, 업로드 필요 없으면 그냥 포스트. get post put delete 메서드 용도에 따라 맞춰서 만드세요. 그리고 이 헬퍼 안에 코드는 여태까지 무슨 헬퍼라고 우리가 되게 많이 만들어 왔잖아요. 그 헬퍼 안에 코드는 1년 드릴게요. 1년 안에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금 당장은 이해 못해도 돼. 호출하는 방법만 익히시면 되고요. 그 안에 있는 코드가 어떤 구조로 돼 있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1년 안에 파악하시면 돼요. 이 무슨 헬퍼라고 만드는 이 파일들은 진짜로 제가 업무할 때 쓰는 코드들이에요. 사실 엑시오스 헬퍼는 이번에 수업하면서 처음 만든 거예요. 지금 마음에 들어서 나중에 써야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수업용으로 할 거면은 적당한 레벨에서 그냥 난이도 별로 안 높이고 그냥 적당한 수준에서 진행을 하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그 코드를 실무에 적용을 못해요. 그래서 실무에 적용할 수도 있을 법한 수준으로 만드는 애들이 헬퍼거든요. 그러니까 헬퍼에 있는 애들은 지금 수업 안에서 따라오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직접 지금 당장은 당연히 못 만들 겁니다. 안에 흘러가는 흐름만 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파일이 좀 대소문자는 좀 다르긴 하지만, 이거 전에 만들어놨던 거 비슷한 게 있긴 하구나. 예. 이 파일은 본 적이 없을 거고, 얘고요. 기억나죠? 유틸레퍼 기억나죠? 제 GitHub이거든요. 이거 뭐 RTX 헬퍼 까보면 똑같아. 지금 우리 수업에서 하는 코드 똑같아요. 지금 이게 지금 보여드린 그 자바스크립트가 이 사이트 코드예요. 특허 기술 뭐 하는 사이트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게 현재 7조 하는 회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제가 업무에서 안 쓰는 방법은 수업에서 언급을 안 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최소한 수업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제가 현업하면서 100% 다 쓰는 기술들이에요. 그래서 가끔 난이도 조절에 실패할 때가 있긴 한데, 적어도 이제 어떻게든 완성만 해놓으시면 필드 나가서 여러모로 쓸모가 많을 겁니다. 자, 스텝 9까지 지금 보내놨으니까 이거 하시면 되고요. One more thing. 자, 파일 업로드 프로젝트는 끝났어요. 이거는 짧아요. 자, 프로젝트 이름은 kr.sem.스케줄러. 프로젝트는 12단원 스케줄러라고 하시면 되고요. 얘는 사실 프로젝트 하면서 뭐 따로 설정하거나 뭐 기존 내용을 가져오거나 그런 거는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스프링 기본 코드예요. 스케줄러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프로그램이 이용자가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특정 시간만 되면은 자동으로 스스로 작동하는 기능들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만 생각을 해볼까요? 회원 탈퇴 한다고 칩시다. 대부분의 사이트들이 회원 탈퇴하면은 개인정보를 3개월 동안 보관하고 있습니다라는 약관을 걸어요. 보신 적 있으세요? 장바구니. 요즘은 이것도 이제 그 사람들의 지름을 좀 자극하기 위해서 안 지우는 경우도 많은데, 보통 장바구니에 상품 보관하면은 일주일 후에 자동으로 삭제된다. 뭐 그런 사이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 가지 기능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시간이라는 조건이 트리거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내가 오늘 탈퇴했다면 이 사이트에 누군가가 내가 탈퇴한 시간을 시계에 보고 있다가 3개월이 되는 날 지가 알아서 내 거를 다 지워주는 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스케줄러예요. 요거는 스케줄러 세팅하는 법만 기억하면 되니까. 자, 1번 파일을 제가 xxxx 어플리케이션.java라고 네이밍을 했는데, 이렇게 네이밍한 이유가 이 파일이 앞에 붙어 있는 단어는 프로젝트 이름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스프링 프로젝트 만들면 뭐뭐뭐뭐 어플리케이션.java라는 코드가 무조건 항상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만드는 거에 따라 이름이 앞에 단어가 바뀔 테니까 앞에 단어는 제가 이렇게 해놨고요. 이거는 뭐 로직에 대한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코드 세팅이에요. 자, 여기에 일단 먼저 걸어줘야 되는 게 enable scheduling. 이거를 이 클래스 위에 잡아주면은 스프링이 이 안에 스케줄에 따라서 자동으로 수행해야 되는 뭔가가 있구나라고 인지를 해요. 자, 일단 요걸 넣고요.
자, 얘는 컨트롤러 안 들어가요. 헬퍼, 인터셉터, 모델 이거 안 넣으셔도 돼요. 얘는 마이 웹 콘피그도 안 넣으셔도 돼요. 혹시 모르니까 제가 지워버릴게요.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도 세팅 안 해도 돼요. 로그 관련된 것도 안 가져가셔도 돼요. 그냥 스프링 기본 기능이야. 원래부터 있던. 그냥 프로젝트 만들고 아무것도 안 건드리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를 하나 만드시는데 SLF4j 빼고 여기서 지금 로그도 안 썼어요. 다 시스템.out.println 주려고 했어요. 클래스를 하나 만드는데 일단 스프링이 이 클래스를 자동으로 인식해야 되니까 위에 컴포넌트를 박아줍니다. 아직 얘는 보지 마세요. 컴포넌트를 박아줍니다. 그 다음에 메서드를 하나 만드는 거야. 자, 스케줄러 정의 패턴이에요. throws interrupted exception 얘는 무조건 걸어주시면 되고요. 메서드를 하나 만드는데 위에 scheduled fixed delay 1000 밀리세컨드 단위로 하면 얘는 1초죠. 그럼 이제 이 메서드는 1초에 한 번씩 자동으로 실행해요. 프로그램 그냥 끼워놓기만 하면 돼. 지정된 밀리세컨드 간격으로 실행하는 1초마다 한 번씩 실행하는 거야. 그냥 지 혼자 알아서. 접속자가 있건 없건. 그 실행됐다라는 거를 보기 위해서 여기를 이제 시간을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냐면은 thread.sleep 렉 거는 겁니다. 3초 동안 렉을 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sample1이라는 메서드가 실행되는데 3초가 걸려요. 자, 그럼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1초 후에 sample1 메서드가 한번 호출이 됐어. 그럼 3초가 걸릴 거 아니에요? 1초 후에 3초 동안의 시간이 걸리겠죠? 2초, 3초, 4초 때에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1초 있다가 5초 때 되면은 이 작업이 또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딱 그 지정된 시간마다 한 번씩 이 메서드가 실행되는데 항상 하나의 인스턴스만 실행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실행 중인 작업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얘가 다시 실행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복 실행이 안 돼. 하나 끝나면은 그 다음 걸 실행하는 거야. 근데 항상 정해진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scheduled fixed rate 얘도 1초에 한 번입니다. 근데 asynch를 걸어요. 위에. 비동기라는 거죠. async가 적용되어 있는 메서드를 갖기 위해서는 클래스에 enable async를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얘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병렬 실행이에요. 얘는 무조건 1초에 한 번씩 실행해요. 1초, 2초, 3초, 4초, 5초, 6초 이렇게 돼 있으면 자, 샘플2가 1초 후에 한 번 실행을 해요. 근데 얘도 3초 동안 실행하죠.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샘플2에 대한 실행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작업이 지금 끝나건 말건 무조건 1초 후에 샘플2를 또 호출해요. 또 1초 후에 또 호출해요. 또 1초 후에 또 호출해요. 그래서 이 작업이 끝나건 말건 계속해서 1초마다 가동을 시켜요. 그러면 여러 개가 병렬로 실행되는 경우도 생기겠죠.
자, 얘는 이니셜 딜레이 5초. 프로그램이 가동되고 일단 5초 동안 기다린 다음에 1초마다 한 번씩 실행해요. 별로 쓸 일은 없고요. 자, 얘네들은 지정된 시간마다 한 번씩 자동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1초마다 한 번씩 계속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많이 쓰는 케이스는요, 요거예요. 크론 표기법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물음표. 이렇게 표기가 돼요. 초분시 1월. 여기를 모두 별로 떼우면 매월, 매일, 매시, 매분, 매초. 즉 1초마다 한 번씩 이런 뜻이 돼요. 첫 글자를 0으로 떼우면은 매분 0초마다. 11시 23분 0초, 11시 24분 0초, 11시 25분 0초 이런 식으로 매분 0초마다. 이렇게 하면 매분 10초마다 1시 0분 10초, 1시 1분 10초, 1시 2분 10초. 10분의 0 이렇게 하면은 이것도 10초마다 한 번씩 간격을 얘기해요. 그럼 매시 정각에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초분시니까 모든 시간에 0분 0초에 실행해라. 초분시죠? 매일 0시 0분 0초에 실행해라. 이렇게 하면은 매일 자정에 자동으로 실행하는 스케줄러가 가동을 해요. 실제로 실무 들어가면은 SQL CIUD 중에 딜리트를 웬만하면 안 해요. 게시판 글 삭제, 덧글 삭제 하더라도 실제로 딜리트는 안 해요. 왜냐면은 딜리트가 참조 관계를 다시 구성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조금 깊게 들어가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인덱스라는 거를 정렬해서 다시 시켜야 돼요. 그래서 딜리트가 굉장히 부하가 많이 걸리는 작업이야. 그래서 딜리트를 안 하고 그냥 업데이트를 치는 거죠. 삭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구별할 수 있는 컬럼 하나를 놓고 그 컬럼을 뭐 n에서 y로 업데이트를 친다거나 이 컬럼의 값에 따라서 삭제됐는지 삭제 안 됐는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일 자정 보통 한 4시쯤에 할 거예요 아마. 그때가 이용객이 가장 적으니까. 그때쯤에 이 얘가 자동으로 가동되면서 이 필드 값이 y인 것만 골라서 일괄 삭제를 하는 거예요. 실제 필드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현을 해요. 최소한 딴 데 몰라도 카카오는 이렇게 해요. 이건 카카오 개발자한테 직접 들은 얘기니까. 그래서 얘는 이제 가동을 하면요. 이렇게 클래스 넣고 가동하면은 system.out.print ln이니까 로그도 안 남아요. 뭐야? 아, 드라이버. 안 쓸 것들 다 빼버릴게요. 룸복도 빼고 타임 리포 메일 JDBC 다 빼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특히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넣지 마세요. 왜냐면은 그 자르 파일을 넣는 순간 DB 세팅을 다 해줘야 돼. 안 그러면 에러 나거든요. 그러니까 참조는 그냥 기본적인 것들만. 그냥 프로젝트 수정, 우리 맨 처음에 1번 프로젝트 만들었던 거 있죠? 그때 썼던 세팅 정도면 돼요.
데이터 소스. 얘가 왜 자꾸 데이터베이스를 찾지? 아, 이게 마이바티스가 있구나. 마이바티스 뺏겠습니다. 아직도 마이바티스 계속 찾네. 아, 이거 마이바티스 또 있네. 끈질기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그냥 띄워놓는 거예요, 계속. 그럼 지정된 시간마다 한 번씩 지가 계속 떠요. 저렇게. 샘플 1 같은 경우는 샘플 1이 가동을 하고 나서 그 작업이 3초 후에 끝날 때까지 또 다른 샘플 1이 가동을 안 해요. 근데 샘플 2 같은 경우는 무조건 1초 간격으로 실행하는 거야. 앞에 작업이 끝나거나 안 끝나고. 그래서 샘플 2는 보면 여러 개가 막 중복 실행되는 게 보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샘플 3는 뭐 얘도 1초마다 한 번씩이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실행이 초, 분, 8분 매시 8분에 실행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가동되는 걸 보려면은 1시 8분까지 기다려야 돼. 적당히 값 고치세요. 이게 크론이라고 하는 명령어가 있어요. 윈도우에는 없고. 그래서 이 크론이라는 명령어는 나중에 리눅스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그때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자, 일단 오늘 진도 나갈 내용은 여기까지고요.